경인서당의 강경입니다. 오늘은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모아서 한번 볼게요. 14번째 시간인데요. 참 한자 비슷비슷한데 다르죠? 한번 모아서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할게요. 자, 오늘 첫 번째 배우시는 건 승인할 준 강이름의 평평할 준자를 많이 혼동하실 텐데 긴 듯 아닌 듯 비슷한 듯 이렇게 보이시죠? 특히 여기 있는 이 평평할 준자가 훨씬 중요한 한자가 되겠습니다. 이 기준으로 해서 배우는데 먼저 평평할 준을 설명하고 거꾸로 좀 갈게요. 평평할 준자를 보시면 위에만 쓰는 한자가 있죠. 그게 바로 옆에 이렇게 강이에요. 강, 별뜻 아니고 강이름 해자인데 이 강 위에 평평한 수평선이 있습니다. 그 평평한 선이 수평선이 기준이다라는 표현에서 기준선, 기준, 평평할 준, 기준할 때 쓰는 법도 준자가 됐는데요. 이 평평할 준자 법이라는 뜻으로 쓰다 보니까 이것을 간단하게 속자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래 있는 열심은 빼고 옆에 있는 얼음빈 그 물수변자는 획순을 하나 줄여서 바로 이렇게 써버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승인할 준자는 법도준 평평할 준자의 속자인데요. 속자라고 하는 것은 풍속 속자를 쓰고 그 다음 글자자를 써서 풍속에 있는 사람들이 맞다고 쳐주는 진짜로 말하면 가짜인데 인정해주는 자가 돼버려서 평평할 준자의 획순을 줄여서 이렇게 쓴다는 것만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승인 자체가 비준환할 때 쓰는 단어처럼 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뜻, 평평할 준자의 기준준, 기준선, 이 평평한 선 이것을 줄여서 이렇게 쓰고요. 에 있는 물수에 물 위에 새가 날아다닌다 해서 강이름 회 이렇게 하는데 이 강이름 회자는 발음이 상당히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발음을 얘는 좀 유의하시면 좋겠고 제일 많이 아시는 건 평평할 준자에서 승인할 준의 속자가 나왔고 얘를 안다 기준선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뭐 깔끔하십니다. 자, 그 다음 한자 보시면 발음에 제가 좀 체크를 할게요. 우리 뒤에 있는 한자를 보시면 군사군자가 눈에 딱 보이시죠? 군대 군인 할 때 군자인데 군 발음이 발음 역할을 하나도 해주지 않고 뜻까지 같이 도와주는 한자이기 때문에 발음에 주의해서 보세요. 앞에 손수를 써서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자입니다. 악기 연주해서 앞에서 휘두르는 지휘자입니다. 휘두를 휘자가 되겠고요. 빛광을 써서 빛나다를 집어넣습니다. 자, 군대에서 아주 업적을 크게 세운 빛나는 장수입니다. 해서 빛날 휘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앞에 손수 뒤에 앞에 손수 앞에 빛광 그 다음 뒤에 있는 군인대에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휘두르다 지휘하는 지도자 장군 빛나는 장군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 한자도 볼게요. 자, 이거 많이 구분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정성관 종래자 이 앞부분만 같아요. 그렇죠. 이 앞부분을 또 보면 어느 책 봤더니 나무목에다가 보일 시자를 쓴 자의 변형자다 해서 정말 이게 무슨 자야? 좀 이따 제가 또 이거 정리할 건데 먼저 여기서 볼게요. 우리가 사과나무라고 하는 능금나무네라는 뜻입니다. 능금나무, 사과나무. 능금나무 네 자의 변형자로 본대요. 뭐를요? 이 앞에 거를. 그래서 이런 사과나무는 보통 지금도 제사상에 놓는 것처럼 귀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사과나무만 담당하는 노비를 둘 정도로 죽이지 말고 잘 자라게 해서 많이 열릴 수 있게 담당을 줬대요. 그래서 이 능금나무 네 자를 쓰시고 뒤에다가 그 능금나무 옆에 붙들어 놓다. 이게 미치리라고 해서 잡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능금나무를 잡고 있다, 담당하고 있다라고 해서 종래, 노예할 때 쓰는 예자예요. 노예할 때 예자죠. 이 정상관자를 보시면 그러면 여기 앞에 뒤에다가 말하다는 하프문자를 넣었잖아요. 그래서 정성스럽게 사과나무를 조목조목 다스려야 되고 재배해야 된다고 말로 조목으로 문서로 이렇게 약관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한자가 능금나무 넷자의 변형자가 돼서 사과나무를 잘 기르기 위해서 조목조목 알려주는 조목강
조목관 정상관, 그 다음 그 사과나무 옆에 묶어놓은 종,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종이 사과를 담당했다고 보면 되겠죠. 근데 이 능금나무 뇌자가 상당히 조금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또는 딱 보기에 선비사하고 보일시만 있으니까 선비가 보이도록 뭔가 약관을 썼다,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선비가 눈앞에 보이도록 종을 데리고 있었다. 이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저는 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원래는 이렇게 능금나무에서 왔다는 설이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설명을 했고, 보일시나 선비사가 그대로 보이니까 선비가 보이도록 조목조목 항목을 작성했다. 선비 보이는 것에 종이 있다. 편하게 외우세요. 자, 날개칠 순을 혼자 쓰진 않습니다. 이 날개칠 순자는 이 옆에 있는 한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앞으로 뺐고요. 날개를 친다는데 앞에 보시면 새추가 있고, 이 위에가 큰 데니까 새가 큰 날개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새가 어디에 앉았냐? 밭에 앉았습니다. 밭에 앉았는데 새는 날아야 정상이죠. 그래서 사람이 온다거나 무슨 짐승이 오면 후룩 하늘로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밭에서 훅 날아가는, 날개쳐서 올라가는 새를 그려서 그 자리에 있지 않고 그 자리를 벗어난다고 할 때 쓰는 한자에서 떨칠 뿐인데, 많이 쓰는 말이 분발하다, 이렇게 할 때 쓰는 한자예요. 빼앗을 탈은 마디촌이 집어넣는데, 마디촌은 손을 상징합니다. 손에 새가 있다면 손에 새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훅 날아가겠죠. 새를 안 날아가게 하려면 가둬놔야죠, 새장에다가. 그래서 손에 있는 새 날개치며 날아가다, 없어지다, 내 손에서 빼앗기다 해서 빼앗을 탈, 탈취, 이럴 때 쓰는 한자죠. 상당히 모양들이 비슷해요. 날개칠 수는 혼자는 물어보지 않을 건데, 새가 날개치고 뭐 뭔가를 한다는 거는 좀 알아두시고, 아래다가 밭에 앉아있는 새가 떨치고 가다, 벗어났다, 그 다음 손에 있는 새가 날아가 버렸다, 빼앗겼다, 이렇게 외우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페이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급수가 올라가면 구분은 확실하게 한 번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좀 했네요. 자, 그 다음 언더가 어찌야 뭐라 문제가 나오면 왜 이렇게들 혼동하시는지, 뒤에 있는 한자가 오를 가자입니다. 가가 보통 하 발음을 하는 경우인데, 지금 배우시는 언더 가자만 아 발음을 하니까 시험 문제에 참 잘 나오는 한자입니다. 앞에 있는 한자가 언덕이고요. 뒤에 있는 한자는 오를 가자인데, 오른 거보다 사람을 이렇게, 사람 머리고요. 사람이 이렇게 허리를 굽혀서 이렇게 손을 모으고 있는 것을 그렸다고 해요. 그래서 허리를 굽힌 사람, 언덕에 올라갈 때 허리가 굽혀지듯이 언덕에 올라가면서 허리를 굽힌 사람이 아첨하는 모습이랑 비슷하네. 그래서 이 언덕 아자는 아첨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아첨한 아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아첨할 때 아자입니다. 어찌 아자는 사람은 옳을까? 옳게 살아야 된다. 어찌 그렇게 사느냐? 의문사로 쓸 때 쓰겠죠. 물어자는 뒤에 있는 옳을까가 하 주고 물수 써서, 자, 가 발음이 하 되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한자음을 우리말 화 하면서 가와 히응, 히응 발음을 같은 음가로 쳐서 같은 발음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대요. 그래서 언덕 아자만 아첨하가 있고, 이런 사람 모습이 있고, 아첨할 때 옳을까를 해석도 쉬워요. 뭐 아첨할 때 어떻게 하면 부정어 씁니까? 아니죠. 아우, 방귀 껴도 시원하시겠습니다. 트름에도 시원하시겠습니다. 그리고도 얼마나 좋으십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 아첨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첨할자 옳을까, 계속 옳다고 옳다고 하는 거. 그래서 나를 계속 좋다고 말하는 사람은 나의 적이고, 나의 단점을 말해주는 사람이 나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나를 맨날 좋다 좋다 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진짜. 자, 그 다음 헤아리려 과목가를 볼게요. 뒤에 있는 한자가 공통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많이 혼동하는데,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낮은 급수에 이게 나오거든요. 많이 혼동해요. 이 한자는 그림을 좀 그려서 보면, 항상 제가 그리는 그림을 일괄적으로 그리는데요. 옛날에 쌀을 담아주는 되밥 그릇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곡식이 담아져 있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서 점 곡식 쓰고 그릇을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말두라고 있죠. 한 말, 두 말, 되박 10개가 되면 한 말이 되는데, 지금 제가 그린 그림 10개면 한 말이 될 겁니다. 그러면 앞에다가 쌀미를 집어넣어서 10개를 줄 건지 15개를 줄 건지를 헤아리는 거고, 과목가는 이 쌀이 되기 전에 밭에서 논에서 추수한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아직 껍질이 벗기지 않은 벽시예요. 그래서 곡식을 상징합니다.
조금 범위가 훨씬 크죠. 쌀만이 아니라 조도 되고 수수도 되고 옥수수도 되고 여러 가지 곡식입니다. 그 곡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품목을 나눠야 돼요. 그래서 과목으로 나누다 품목을 나누다 서 품목 과자예요. 무슨 과목 좋아하니? 이럴 때 쓰는 과자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쌀을 집어넣어서 "저 쌀 주세요. 저는 보리 주세요. 저는 수수 주세요."라고 돼서 양을 재는 한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원리는 같지만 앞에 곡식 큰 범위의 벼화가 들어갔냐 구체적으로 쌀미가 들어갔냐로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혼동하지 않으시겠죠? 자, 그다음 한자 보시면 다툴경, 떨릴끙, 이길끙 비슷비슷비슷하죠? 다툴경은 이 부분에 있는 한자가 말씀 원자의 변형이래요. 그래서 말다툼하고 있는 사람 두 명입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두 이자가 세로로 된 것뿐이어서 말다툼할 경자가 되고 떨릴 극장은 두려워하고 있는 한자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옛고자예요. 옛고자. 이것도 변형이 되겠죠. 뭔가 이렇게 벌벌벌 오래되고 뭔가를 좀 알고 있고 뭔가 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둘이 옛것을 두려워하고 옛것에 빗대어 못된 것을 자기가 좀 떨리는 전전긍긍할 때 쓰는 긍자죠. 이길 극자는 원래 하나만 써도 되는데 칼도를 써서 쓰는데 이 칼도가 쓸 때는 정반대되는 극자로 쓰죠. 상극이다 이럴 때 쓰는 극자입니다. 물과 불은 상극이다 이렇게 쓸 때 쓰는 것처럼 그렇게 반대되는 극자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떨릴 긍자와 다툴 경자가 상당히 비슷해요. 이 떨릴 긍은 옛꼬로 보지 않고 아래 맏형으로 보셔도 돼요. 형 두 명이 너무 무서워서 그 형만 봐도 나는 떨린다 이렇게 외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위에 있는 필발머리만 보고도 필발자만 보고 많이 혼동하는데 일단 청간계는 우리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해서 10번째 청간 계자인데요. 하늘의 별자리니까 하늘천 쓰고 위에 있는 한자가 이렇게 다리를 벌리고 있는 한자이기 때문에 하늘에 쭉 펼쳐진 별자리로 보시면 좋겠어요. 하늘 별자리가 펼쳐 있네. 발로 펴듯이 이렇게 외우시면 어떨까요? 필발자는 원래 펼쳐지다인데 똑같아요. 펼쳐지다인데 쏠발로 외우시는 게 더 좋습니다. 쏘다라는 뜻이어서 옛날엔 전쟁할 때 총 안 쏴요. 화살을 쏩니다. 그래서 활궁이 들어가고 또 뭐도 던져요? 창도 던져요. 그 다음에 위에는 발이니까 딱 서서 총 던지고 창 던지고 그래서 쏘답니다. 쏠발인데 나중에 쏠발, 필발 그래서 이 필발자가 아주 많이 쓰니까 사람들이 이거 거를발이거든요. 원래 부스 이름이. 이 거를발은 필발자 위에 있는 거야. 그래서 필발머리라고 하는 거지. 진짜는 걸어가는 발 모양이니까 발이에요. 발. 발처럼 생긴 이게 지워져야 됩니다. 걸을 발자입니다. 오를 등자도 그러면 걸어가는 거고 이 아래에 있는 게 콩두로 많이 아시는데 이건 제사 그릇을 뜻하는 한자예요. 제기 그릇. 그래서 제기 그릇을 가지고 걸어갑니다. 산으로 갑니다. 그러면 산에서 제사를 한다는 얘기인데 산에서 제사를 한다, 산으로 올라간다 해서 보통 산에서 제사하는 건 큰 제사를 상징해서 산제, 집안 제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큰 산에 가서 가족만의 우리가 선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많이 하죠. 그래서 올라가다, 산에 가다라는 뜻으로 갑니다. 산 가서 등산, 학교 가서 등교, 몽개 등기 뭐 이런 식으로 쓸 때 쓰는 한자가 되겠어요. 위에 거를발이 들어가서 좀 비슷비슷해서 제가 한번 모아봤네요. 자, 오늘 좀 제일 어려운 게 어찌네 능금나무네 나여자인데요. 먼저 나여를 보고 갈게요. 나여는 집 모양을 그린 한자래요. 나무 위에 지은 집이에요. 나무목 위에 있는 집. 옛날에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이 위에다가 이렇게 집을 지어서 놓는 거죠. 오두막집처럼. 그래서 나무 위에 이건 나무고 그래서 이렇게 쓴 위에 있는 집인데 누가 살아요? 나만의 별장이에요. 그래서 나여라는 뜻을 탔고 어찌네와 능금나무네는 같은 자인데 변형자입니다. 원래 능금나무네가 아까 제가 종례 때 얘기했듯이 나무입니다. 사과나무이고요. 그래서 나무고 제사 때 쓰는 과일입니다. 지금도 쓰죠. 그래서 보이시는 조상을 뜻하기 때문에 제사 때 쓰는 나무인데 이 나무목이 획순이 변형되면서
어찌 그것을 함부로 하였느냐 막 이런 식으로 사과나무를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뜻으로 어찌라는 의문사로 쓰게 되는 거예요. 별뜻 아니고 결론은 능금나무네가 이렇게 변형을 하면서 훈음을 우리가 가찰을 해서 그냥 지어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우기가 힘듭니다. 어떤 밑도 끝도 없이 만들었기 때문에. 자, 그다음 가득 찰 만인데 이 뒤에 있는 한자가 공통으로 들어가서 이게 평평할 만인데요. 그림을 보면 이런 항아리 같은 데에다가 물을 이렇게 담아 놔요. 가득 두 개를 딱 담아 놓은 모습이어서 이것을 이렇게 끈으로 엮어서 지게로 이제 지고 가는 겁니다. 여기는 물이 차 있는 거예요. 물 차 있는 항아리. 그래서 이 두 가지 모습 평평하게 막 물이 넘치고 있는 이렇게 항아리 입구예요. 항아리. 그래서 이거를 쓰는 게 평평할 만자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물 항아리 두 개가 있다 해서 두 개 가득 찼다, 물이 찼다고 이 평평할 만 가득 찰 만자가 발음을 하고 앞에다가 눈목을 집어넣어서 눈속임, 아주 많이 속이는 거예요. 하나만 속이는 게 아니라 가득 차게끔 하나에서 열까지 아주 그냥 꼼꼼하게. 그래서 사람들을 기만하다 이럴 때 쓰는 만자죠. 나쁜 말이죠. 자, 물동이에 물이 차 있는 모습이 가득 찰 만자하고 눈속임이 속일 만자가 되겠습니다. 자, 집실, 막힐질, 쥐락자인데 비슷비슷한데 특히 집실하고 막힐질이 헷갈리죠. 집실은 아래에 있는 이를지 어디에 도착하다 지자입니다. 집실 위에 있는 집면자는 간머리 아니고 집이라는 부수죠. 집에 이르렀다. 그래서 내 방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내 방에 들어가다. 저희 아이가 사춘기가 되니까 딱 티가 나더라고요. 거실을 안 나와요. 자기 방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자기 방에 오면 노크 해달라고 그러고 자기 방에 들어가면 나갈 때 무조건 문 닫고 가라는 말이 인사고. 아, 자기만의 공간이 벌써 생겼구나. 자기만의 주관이 있구나 해서 제가 많이 건들진 않는데요. 이 위에 있는 한자가 집이에요. 집에 와서 내 방. 제 아이가 그렇게 찾는 자기 방. 그래서 그 집실에서 거실, 욕실, 침실, 영어로 말하면 룸이에요. 룸.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 위에 있는 한자는 집하고 관계되는 것보다 위에가 구멍혈이라는 한자잖아요. 그래서 구멍이에요. 구멍이 막혔어요. 그래서 숨구멍이 막혀서 죽는 걸 질식이라고 하죠. 그때 쓰는 질자가 될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슷합니다. 근데 틀려요. 그 다음 쥐락자는 이게 뒤에 있는 한자가 지복자죠. 지옥이에요. 지복. 그러면 집실하고 집옥자는 또 어떻게 다르냐. 집옥은 겉에서 본 테두리, 이게 그 겉에서만 보는 거예요.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라운만, 윤곽만 보는 거죠. 그래서 집옥이 좀 더 큰 의미고 집을 들어가서 그렇게 방을 보면 집실이 조금 작은 의미가 되겠죠. 이런 집에 오시면 집에 들어오기 전에 밖에서 우리가 손잡고 뭐 합니까? 악수하자. 그래서 줄악 악수박자입니다. 쉽죠? 집. 자, 그 다음 일천천 방패간 어조사오 비슷하죠? 한자 처음 배우는 아이들이 일천천 쓸 때 방패간처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지적을 해줘서 더 고치는데요. 일천천 보시면 열십자에다가 열십보다 많은, 열십보다 많이 한 것을 표시를 해야 돼요. 근데 획순이 많아지면 안 돼. 그냥 삐침을 하면서 표현했다고 합니다. 어떤 책 봤더니 사람, 이렇게만 쓰면 사람 인자잖아요. 세로로 쓴 사람이면 이렇게 보면 사람을 1000명 단위로 묶을 때 표시만 가로로 하나 했다. 이렇게 하는 책들도 있고 방패가는 제가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보면 방패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그래서 평평하다는 뜻이 강조되어야 됩니다. 방패는 나무를 평평하게 깎아서 아주 튼튼하게 이렇게 만든 방패예요. 방패 모습이고 어조사 우자는 이 부분이 갈고리 골자인데요. 갈고리를 빼면 두이만 남죠. 그래서 이 두이, 이 두 개라는 뜻, 두 개를 갈고리로 훅 엮어서 가듯이 말과 말을 훅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 그걸 다 어조사라고 하니까. 그래서 어조사 우자는 지부자에 들어가면 우 발음 해주죠. 여기다가 이렇게 뒷면만 뜯으면 지부가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갈고리로 엮든 어조사, 방패처럼 평평하게 만든 방패 모양, 사람을 표시하는데 1000단위로 끊었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